자,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280만원짜리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라는 쉐보레에서 만든 경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파크랑 동일한 차량이고요. 자, 이번 차량 시운전 중인데요. 하체 점검 다 마쳤습니다. 하체가 워낙 깨끗하고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시운전에서도 지금 문제점을 찾기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왜 좀 저렴하고 오래된 차량 구입하면 수리비가 많이 드니까 걱정하시잖아요. 그리고 특히 경차는 잘 그런 일은 없지만 수리비가 차값만큼 나올 때도 있습니다. 어떤 걸 확인해야 되냐면 엔진하고 부동액입니다. 진짜 잘 누유되고 수리가 들어갔다 하면 진짜 비싼 수리비가 나오는 부품인데 이 부분을 제가 진짜 꼼꼼하게 확인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차파는 최부장의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구매 대행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차파는 최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파는 최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파는 최부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나온 곳이 광주에 있는 매매단지에 왔습니다. 부산에서 광주까지 수원에 있는 SKV1이라는 부산에서 경기도 용인으로 구매 대행하러 나왔습니다. 구매 대행하러 나왔는데요. 옆에 있는 차량을 저희 구독자님께 추천드리러 왔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차파는 부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200만원대 경차를 보러 왔습니다. 저희 구독자님께서 맥스 250만원 이하로 차량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이 차량은 280만원짜리 차량입니다. 제가 진짜 250만원 이하로 차량을 구해서 연락을 드리고 싶었지만 도저히 제 눈에 차는 차량이 없었습니다. 뭔가 좀 사진을 보면은 뭔가 좀 허술해 보이고 이상해 보이고 문제가 있어 보였기 때문에 280만원짜리 차량을 추천드리긴 했는데 이 차량 진짜 추천드리기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차량은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라는 차량이고요. 앞에 쉐보레 마크가 아닌 GM 대우 마크가 있죠. 앞전에 시운전 때 설명 잠깐 드렸죠. 이름만 바뀐 스파크 동일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2만 7,000km 주행한 2010년식이고요. 사고는 본네트 휀다 교체된 차량입니다. 자, 이번 차량은 어떤 걸 점검할 거냐면 사고 부위가 진짜 본네트 휀다인지 또 앞쪽까지 밀고 들어온 큰 사고는 아니었는지 체크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엔진룸입니다. 스파크나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는 굉장히 약한 부위가 바로 냉각수입니다. 냉각수 호수에 터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특히 엔진 헤드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진 대가리라고 하죠. 엔진 헤드가 뜨면은 엔진 오일과 냉각수가 섞이기 때문에 엔진이 금방 망가지는데 그 부분도 확인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구입하고 나서 진짜 큰 돈이 안 들어가는지 문제가 없는 차량이 맞는지 차 파는 최부장이 꼼꼼하게 점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출발해 볼게요. 자, 오늘 하체 점검할 스파크는 아니고요. 마티즈 크리에이티브입니다. 스파크랑 하체까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장 뒤쪽에 있는 타이어입니다. 뒷타이어는 2019년도에 만들어진 타이어이기 때문에 트레이드가 8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연식이 약간 오래됐죠. 자세히 보시면 약간 쪼글쪼글한데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자, 뒤에 쇼바가 터진 데가 없고요. 반대쪽 쇼바도 터진 곳이 없습니다. 자, 뒤에 브레이크는 드럼 방식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라이닝이 얼만큼 남아있다는 건 알 수가 없죠. 근데 안쪽에 있는 브레이크 패드가 잘못되면 소리가 분명히 나거든요. 이 차량은 소리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라이닝도 깔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뒤에는 토션빔 방식의 연료 누유 없고요. 깨끗합니다. 뒤에 머플러 쪽도 부식 없이 깔끔하고요. 뒤에 사고도 특별하게 없습니다. 뒤에 부식 없고. 자, 지금 보시는 게 엔진하고 요 옆에가 미션입니다. 엔진 미션 있고 가운데에 등속 조인트가 꼽히고요. 자, 타이어를 잡아주는 조인트나 아니면 쇼바, 링크, 로우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전혀 하체에 자음도 안 나고 터지거나 누유된 데가 없거든요. 자, 뒷타이어랑 마찬가지로 앞타이어 상태 더 좋죠. 뒷타이어가 70% 정도 남아있다면 앞타이어는 한 80%, 90% 남아있습니다. 이게 작년도 타이어라서 아직 1년이 채 안 됐을 겁니다. 굉장히 타이어 트레이드 좋고요. 자, 앞에는 이게 디스크 방식입니다. 디스크가 바로 보이죠. 자, 브레이크 라이닝이 한 절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한 2만 킬로 정도는 타실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아래쪽에는 오일팬이 있죠. 엔진 오일팬인데 약간 젖어 있죠. 여기 안 젖은 부분, 밑에가 젖어 있는 부분인데 왜냐면 앞쪽에 캔 타입의 오일 필터가 있습니다. 요거 딱 빼면은, 요거 돌려서 빼면은 엔진 오일 밑에 흐르거든요. 그래서 엔진 오일이 맺혀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누유는 아닌데요. 굳이 교환할 필요도 없는 부분입니다. 자,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도 그렇고 스파크도 마찬가지 동일하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될 부분이 냉각수 누유입니다. 자, 가장 아래쪽에 냉각수 호수가 이렇게 지나가지고 이거 따라서 올라가면 엔진 아래쪽에도 냉각수 호수가 보이는데요. 냉각수 호수 끝부분에 보시면 냉각수가 누유가 됐다 안 됐다 나오는데 요거는 냉각수 누유가 없습니다. 여기도 시작점이네요. 냉각수 누유가 없기 때문에 다행히 큰 돈 안 들어갈 것 같고요. 자, 미션 오일팬이랑 미션 쪽에도 누유가 없고요. 가장 앞쪽에 있는 뼈대 부분이죠. 이 뼈대 부분에도 손상이나 아니면 수리 흔적이 없습니다. 반대쪽에
자, 이쪽에 휀다가 교체됐거든요. 안쪽에 사이드 멤버나 아니면 앞에 전판넬도 교체된 부분이 없습니다. 충격을 받았던 흔적이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차량은 본네트랑 휀다가 교체되어 있는데 앞쪽에 뼈대 부분이나 아니면 라디에이터 이런 것도 자기 겁니다. 그래서 큰 사고가 아니었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내려볼게요. 자, 이제 엔진룸 쪽으로 왔습니다. 이제 오일들을 점검해야 되는데 엔진룸 쪽에는 오일들이 많죠. 우선 부동액이라고 냉각수가 있고요. 그 밑에는 파워 오일이 있습니다. 핸들을 잘 돌아가게 하는 오일인데 그 옆에는 이제 엔진 오일을 넣는 엔진 주입구가 있고요. 옆으로 이동하면 브레이크 오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진 오일이나 미션 오일 요 밑에 빨간색 보이시죠? 빨간색을 잡아 당기면 자, 미션 오일 색깔이 포도주색이 나오면 좋거든요. 이렇게 자주색 괜찮은 상태입니다. 원래 미션 오일 교체 주기가 4만 킬로마다 교체거든요. 그래서 14만에서 15만 킬로 정도 타시면 색깔이 좀 더 검붉게 변합니다. 그때 교체하셔도 되고요. 브레이크 오일도 4만 킬로마다 교체 주기인데 양이 충분하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브레이크 라이닝 상태가 좋다는 거고요. 그래서 브레이크 오일은 나중에 앞에 라이닝 교체할 때 같이 교체하시면 됩니다. 자, 부동액을 한번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초록색 부동액이 들어가 있거든요. 원래 쉐보레에는 빨간색 부동액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쉐보레 차 모두가 다 빨간색인데 얘만 초록색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일반 카센터에서 교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빨간색 부동액을 넣어줄 법한데 그래도 꾸역꾸역 초록색 부동액을 넣었습니다. 자, 요거 교체를 하실 주기가 됐으니까 빨간색 부동액을 교체하시고요. 그때 교체하시면서 부동액 보조 탱크 요 통 한번 교체해 주십시오. 통도 좀 오래됐거든요. 오래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기 싫은 게 아니라 이런 얇은 플라스틱 부분에서 크랙이 갑니다. 그럼 요게 딱 깨지면 엔진 날아갑니다. 왜냐하면 엔진 열을 식혀주는 부동액이 요 사이로 다 분출이 되기 때문에 요거 딱 날아가는 순간 엔진 헤드 바로 뜨거든요. 부동액을 한번 교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까 핸들을 돌려주는 스티어링 기어에도 누유가 없었기 때문에 파워 오일이 누유될 데가 없습니다. 근데 약간의 유증기가 빠져나온 흔적 요 정도는 괜찮거든요. 이게 파워 펌프인데 파워 펌프 쪽으로 들어가는 이 라인 하나가 약간 이 센서 하나가 약간의 미세 누유가 있는데 요건 진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냥 보이길래 말씀드렸어요. 자, 엔진 안에도 보시면 엔진 깨끗합니다. 체인벨트로 되어 있고요. 엔진 안쪽 왜 보냐면 혹시 거품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액이랑 엔진 오일이 섞이면 안 되는데 엔진 오일이랑 부동액이 섞이는 순간 크림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은 엔진 헤드가 안 떴다는 거니까 요 정도는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엔진 오일 교체할 때 같이 교체하는 에어 클리너입니다. 에어 클리너 상태가 요 정도다 그러면 한 5,000km 탄 거거든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딱 교체 주기만큼 타셨기 때문에 엔진 오일은 교체. 이렇게 하면 이 차는 더 이상 소모품 쪽으로 들어갈 돈이 없습니다. 타이어, 브레이크 라인이 모두 다 괜찮기 때문에 2, 3만 킬로 정도는 타이어 교체 안 하셔도 되거든요. 자, 오늘 점검할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그냥 줄여서 마크리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부터. 자, 이 마크리는 갈색 차량입니다. 쉐보레나 GM에서 얘기하는 에스프레소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군데군데 근데 약간 도색이 들어간 흔적들은 있습니다. 여기도 약간 찌그러졌는데 도색이 들어갔고요. 자, 전반적으로 색상은 다 동일하고요. 아마 스파크나 경차들은 도색이 들어간 부분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하단부 보시면 스텝 하단부 쪽에 약간 굴곡진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코너를 돌 때 잘 끊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판금이 잘 들어가는 부분인데 다행히 잘라내진 않았고요. 그냥 도색만 해서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자, 뒤에 트렁크 쇼바가 약간 약하네요. 그렇죠? 트렁크 쇼바는 요거 부품 구입해서 교체하면 얼마 안 하거든요. 한쪽당 한 2만원, 15,000원 정도 할 건데요. 쉐보레라서 모르겠습니다. 25,000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불편하시면 교체만 받으시면 굉장히 간단한 교체가 될 거고요. 자, 뒤쪽에 6대4 분할 시트가 있습니다. 나중에 분할 시트 접는 방법은 제가 따로 안내해 드릴게요. 자, 트렁크 한번 보면은 차량부터 예비 타이어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미국 차량답죠. 예비 타이어를 빼고 리페어 키트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컴프레셔 용액 이렇게 해서 타이어가 펑크 났을 때 수리하는 장비를 이렇게 놔둬놨고요. 자, 트렁크는 어떤 걸 보냐면 물이 고였던 흔적이나 아니면 뒤쪽 사고 부위를 보는데 물이 고였던 흔적도 없고 사고 부위도 없이 깨끗한 차량입니다. 깔끔하네요. 자, 뒤쪽으로 와서 6대4 분할 시트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우선은 이렇게 당기시면 자, 이렇게 윗부분이 접히는데 이게 안 접히죠. 그럼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 밑에 방석 부분을 살짝 들어보면 이렇게 딱 들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다 탈거한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윗부분을 딱 접으면 옆에 라인 다 똑같죠. 대신에 헤드레스트를 분리하는 게 훨씬 더 편하네요.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으면 접히니까 그 방석 부분을 앞으로 제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
자, 좀 아쉬운 게 썬팅이 너무 밝죠. 좀 어두운 걸로 썬팅을 하셔도 되니까 그건 나중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마클이나 아니면 스파크 특별한 옵션이 없습니다. 스파크도 마찬가지겠지만 더 넥스 스파크 가기 전에는 전동 접이 미러도 없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사이드 미러를 접고 펴는 거는 쉐보레나 마티즈 크리에이티브와 똑같고요. 대신에 전동 조절 미러는 있습니다. 자, 실내에는 블랙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등급이 재즈 스타 등급입니다. 재즈 스타부터 어떤 게 들어가냐면 가죽 시트랑 열선 시트가 들어가거든요. 흰색과 그레이의 투톤으로 가죽 시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잘 더러워집니다. 오래된 차량이면은 이게 거의 누렇게 변하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실내 가죽 시트가 깨끗해요. 자,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자, 키 온 상태에서 자, 주행거리는 127,731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옆에 1, 2, 3, 4, 5, 6, 7 돼 있죠. 이게 RPM입니다. 처음에 이 차량이 제일 크게 놀림받던 게 계기판입니다. 무슨 오토바이 계기판을 달아놨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오토바이 계기판 같아요. 놀리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좀 멋있게 만들어 놓지. 아무튼 그렇고요. 자, 센터페 시에는 별거 없습니다. 블랙박스 큰 브라카에 달려있고요. 와이드 미러 이렇게 장착을 해 두셨습니다. 실제로 280만원에 이렇게 깨끗한 가죽 시트를 찾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운전석 가죽 시트도 깨끗하죠. 자, 실내 마감재도 깨끗하고 실내 담배 냄새 안 나고요. 담배 흔적 없는 차량입니다. 깔끔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마크리 구매 대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매 대행을 해주신 저희 구독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280만원에 127,000km짜리 차량이었고요. 10년이 더 된 차량입니다. 차량이 더 완벽할 수는 없지만 약간 아쉬운 부분이 외판에 도색이 좀 많이 들어갔는데 깔끔하게 잘 돼서 구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제 바람으로는 부동액을 좀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에 타기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고 부동액이 그렇게 깨끗하지도 더럽지도 않은 그냥 평균적인 상태지만 초록색 부동액이 들어가 있는 꼴을 못 보겠어요. 이 쉐보레 차에 저는 초록색 부동액이 들어가 있는 꼴을 못 보기 때문에 빨간색 부동액으로 넣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엔진오일 교체는 주기가 되었기 때문에 엔진오일은 바로 교체해 주시고 타시면 이제 큰돈이 들어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쉐보레 차량, 특히 이 마크리나 스파크에는 원격 시동이 있습니다. 출고될 때부터 원격 시동이 달려서 나왔는데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문이 잠겨 있고, 두 번째, 사이드 브레이크가 당겨져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기어가 P단에 있어야지 이 원격 시동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스타트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이 다 닫힌 상태에서 세 가지 말씀드렸죠. P단, 사이드, 문 잠김 세 개를 확인하시고 나서 키를 꼭 누르시면 1, 2, 3 스타트. 오케이. 이렇게 시동이 걸립니다. 그러면 원격 시동이 된다는 거는 미리 차량을 예열도 할 수 있고요. 원하는 온도로 설정을 해서 차량을 미리 틀어 놓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한 기능이죠. 이게 2010년식 마티즈 크리에이티브에 들어가 있는 좋은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차파인 세부장의 구매 대행 여기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오늘처럼 구매 대행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원하는 차량도 추천드리고 아니면 봐뒀던 차량을 제가 대신 점검을 해도 됩니다. 전국 어디든 다 가니까 문의만 주십시오. 차량 오늘처럼 꼼꼼하게 점검해서 차량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구입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차파인 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